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드라는 국내 정치 이슈에 연연하지 않고 국내 찌라시, 국내 익명 게시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 방송을 좀 이렇게 바쁘시니까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모르신 채 계속 뭐 링크 다시고 그러는데 링크 달아주셔도 제가 인용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 영향가 없다는 게 인드라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보 외교 정치, 최근 세계 재난 상황, 그리고 국내 이슈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방송 보세요. 다른 좋은 방송들 많죠. 국내 이슈 다룬 그런 다른 방송 보시고요. 저는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안보 외교 정치, 최근 세계 재난 상황 CFR 대만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주목한다. 박정희 새마을 자유 자조정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Foreign Policy에서 쭝공이 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세계 웃음거리가 됩니다. 횟집에 불을 지르고 쭝공의 10대 청소년, 20대 청소년들의 자극해서 학생들을 자극시키고 남의 나라 일 같지 않죠? 자,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 인도 방문, 아세안 G20 정상회의 참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이 왜 중요하냐? 말할 나위 없이 말할 나위 없이 왜 이래? 말할 나위 없이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 디딤돌 중에 하나의 과정이 바로 동남아시아고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동남아시아에서 주목할 국가는 인드라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가 저력이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태국이 지금 아직 좀 더 답답한 국면인데 잘 풀리길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구 면에서나 자원 문제, 자원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인도네시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빅토르 로스차일드 같은 국유원 권력이 있을 때는 비동맹 국가였죠. 국유원이 만든 비동맹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CFR은 왜 브릭스도 아니죠. 11개국으로 늘어났는데 축구 11명처럼 꼭 11명의 대표 문자를 바뀌어서 브릭스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불려야 되죠. 이미 브릭스가 아니에요. 11개국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 11개국 안에는 굉장히 닌자들을 많이 패견했어요. 국유본이. 브릭스 자체도 큰 그림에서 국유본이 승인한 것이고, 겉으로야 뭐 달러 견제 뭐 이런 거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이나 쭝공의 인민은행도 국유본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인드라들 강조하고 있죠.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 11개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더더욱더 쭝공과 러시아의 통제력이 잃었다. 오히려 이 11개국으로 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는 어디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번 11개국으로 늘어난 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다라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그래서 CFR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인드라 관점 신자유주의론, 후기 신자유주의론, 국유본론 관점에서 달러를
더 많이 찍어놔야 되는데 브릭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더 통화를 늘려도 오히려 전 세계 경제에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대로 내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이런 11개국으로 확장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인도라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11개국에 인도네시아가 빠졌을까 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다들 그 중에 대표 국가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동아시아, 아세안 정상회의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든영도 놓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아세안 회의는 더더욱더 더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G20 즈음에서 찐꿍의 지도가 나타났죠. 그래서 찐꿍이 베트남과 인도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영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 역시도 의도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낼 수 있겠느냐. 겉보기에는 확실히 찐꿍이 맹꽁이 C8가 인도 모디 정부에게 한 방을 먹인 거다. G20 주체국가인 인도의 체면을 깎았다 라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브릭스 때는 그러지 않더니 브릭스 때는 푸딩이 엿을 먹이고 요건 이렇게 먹인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향후 인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찐꿍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푸딩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러한 점들이 브릭스와 비슷한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건 분명히 뭔가 미국의 위력이 더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국외본 세력이 더 약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한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이파시오 러시아 푸딩이나 좌이파시오 맹콩 시파르나 또한 좌이파시오 베르파시오 반쪽정은이 우이파시오 푸딩에게 무기를 지원한다. 이런 건 인드라 국위본론에 부합되잖아요. 좌이파시오는 한통속이라고. 그러한 데서 좌이파시오들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예를 들면 좌이파시오들은 그걸 이해 못하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스탈린과 히틀러가 왜 협정을 맺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얘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난 트로츠키파가 되는 거고, 근데 트로츠키도 제가 권력 잡았으면 과연 그랬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지지하면 스탈린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좌이파시오 우이파시오가 무기지원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 이념적으로 때까지 이론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반쪽정은 빠들에게 야, 너 우이파시오지?
내가 왜 우리 파시야? 너 우리 파시 푸딩하고 손잡았잖아. 너 우리 파시 푸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난 방송 그대로 논조 그대로입니다. 다만 빨리 끝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겨울철에 또 유가가 좀 오르면 러시아 수입이 조금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뭐 최근에 찐공의 민간 은행 4개가 어려운 와중에도 좀비 은행들이 또 찐공에 대출을 해줬다고 하잖아요. 생명 연장을 하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죠. 이 나라가 중시하는 드니프르강 한강을 넘어섰다. 종이 비행기, 그다음에 드론 타격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오데사 항구 폭격했죠. 참고하시고요. 큰 흐름은 변함이 없다. 근데 점점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지고 있다. 찐꽁의 미래, 이건 지정학을 보면 되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지도를 보시면, 중국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찐꽁을 이렇게 뭐 한 1시 방향으로 쫙 가려면 이쪽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이쪽만 사람이, 평야지대만 사람이 왕창 산다 이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태백산맥 쪽은 사람이 안 살고 평야지대인 서부에 다 몰려 있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지금 이번에 태풍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동부 쪽은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대다수 인구들이, 대만 인구들이 다 서부 쪽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인구 밀도가 높아요, 대만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구密집 지역을 타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한국 찐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대표적인 나라 캐나다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도 그렇고요. 결국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1억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정학에서 삼국지 분열의 시작. 그래서 이 시기, 지금 현재 시각은 찐꽁의 2010년대로 어떻게 보냐면은 지난날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191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경제 특수를 누렸던 국가가 일본과 미국이죠. 너희전쟁, 청일전쟁 등으로 재정이 피폐했었던 일본이 모든 걸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물자를 다 영국 등에서 수입했거든요. 영국이 채권대죠, 무기도 대죠, 다 대줬죠. 영유동맹을 통해서. 그걸 다 빚덩어리였는데, 그걸 일거에 풀면서 일본의 그 선박 능력, 철강 능력도 향상된 게 1910년대부터입니다. 엄청난 흑자를 거뒀어요. 바로 거기에서 일본이 자신감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1920년대부터 영일 동맹이 깨지는 겁니다. 오만했던 거죠, 이건. 2차 세계대전의 조짐은 이미 1920년대부터 시작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010년대 찐꽁이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죠.
유럽이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지지부진하던 상황에도 중공은 많이 계속 고속선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2020년대에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1920년대 일본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망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거 인터넷 정치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인드라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어디 갔지? 이거죠. 좌회파시오 증권과 반독정은 괴뢰파시오나 우유파시오 푸딩이 한다고, 좌회파시오 문전비가 한다고 미국도 한다는 발상은 우유파시오 성향 트럼프 때 관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은 좌회파시오들에게 빌리만 제공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대중공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규제하는 무엇이 오히려 AI 디스토피아를 앞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정제와 포용경제를 향한 일관된 방향은 법치주의며 인권이며 자유정신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드라가 한마디만 한다면 이런 거죠. 두더지 게임과 같아요. 규제한다고 여기를 똑 때리면 저쪽이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어차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방비로 놔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두드려 패는 데만 관심을 가지다가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이거죠. 꼼수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임기 응병책은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무작정 모든 걸 다 그냥 역사적으로나 현재도 보호정책이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국만 다 자유무역하자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보호주의 정책이 한국에서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더라도 세계가 대다수 국가가 납득하는 수준으로 보호정책을 해야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한국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들아들이 강조하지만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겁니다.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호정책은 어느 국가나 하는 수준에서 남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보호정책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이 납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자유좌파 가디안 언론과 자유좌파 영국 노동당도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영국 보수당 자유우파죠. 지지하고요. 좋아합니다. 텔레그래프, 인디펜던트 다 좋아합니다. 유독 이 BBC 정치를 모르겠어요. 미쳤어요. 제가 볼 때. 저는 자유좌파도 아니고 자유우파. 현재 논조는 괴상망측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BBC가 역사적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 쥐명이처럼. 그래서 전 BBC를 구독 취소 안 합니다. BBC가 기여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쥐명이처럼.
어쨌든 리스 수낙 이런 거 BBC가 잘 방송 안 해. 네. 요즘 이래요. 네. 되게 웃겨요. 그래서 재밌어. BBC. 네. 저는 저 BBC 시청 안 합니다. 제목만 봐요. 네. 국내 찌라시처럼 BBC 국내 찌라시는 인드라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제목도 안 보지만 BBC는 제목만이라도 봅니다. 제가. 네. 재밌거든 제목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건 푸딩. 뭐 이건 뭐 정리한 거고요. 킹유니티에서 뭐 쫙 한 번쯤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쫙 한번 개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CNN에서 이분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CNN 용의 이빨. 여기 지금 탱크 못 넘어오게 여기 막 쫙 깔은 거를 용의 이빨로 설명하네요.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용의 이빨. 여기 지금 막 집중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하는 게 요것만 딱 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되는 거예요. 딱 양쪽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육교를. 육지에서 인천 상륙작전. 크리미아 이것도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리프팅 프람 우크라이나 매일 전황 알려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지금 항의하고 있죠. 이게 경제난 때문인데 아니라 얘기했지만 시리아는요 답이 없어요. 이 시리아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를 워낙 깽판 친 데가 이 시리아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제국, 특히 여기도 영국보다는 프랑스가 더 책임이 있나? 하여튼 간에 지금 프랑스, 저는 마크롱 지지하거든요. 마크롱이 없으면 지금 프랑스는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랑스다운 현재 유일한 방향은 마크롱을 계속 지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프랑스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너무 많아요. 프랑스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이젠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허황된 좌익 파시즘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직시해야 된다. 프랑스 지식인들이.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지식인들이 진정 깨어나서 현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고 같이 프랑스 대토론회를 열어서 향후 프랑스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없고서는 프랑스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라는 게 인드라 생각입니다. 마크롱을 지지하십시오. 인드라 마크롱을 지지합니다. 시리아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리고 찐권 문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건 게 인재다. 이게 북경은 높이가 40m, 요 문제가 다 홍수가 난 초조 지역은 20m, 그 다음에 맹꽁 시파르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신도시는 7m. 그럼 물이 흐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치인데, 여기를 막아버렸어. 이 신도시를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나봐요. 맹꽁 시파르가 이 돈독에 오른 후한 말기의 황제와 비슷하게 돈독에 오른 애잖아. 비자금이 많이 SSBC에 많이 가 있나요? 여기를 딱 막아버리니까 여기가 그냥 홍수 피해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막 뭐 아주 의혹이에요.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고 워낙 많이 숨기니까 증권에서. 그러나 이것은 현재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근데 발표는 뭐 몇 명 안 죽었다. 왜냐하면 뭐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이상 사망이 되면 증권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대요. 옷 벗어야 되고 감옥 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자 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 문제에 관련돼서 만약에 위기시에 여기를 문을 닫는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문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맹꽁 시파르가 물러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문전비가 물러간 날도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다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가. 언젠가는 이 문제가 카틴숲의 학설처럼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재다.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근데 현재 세계 곳곳에서 물 문제로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홍수지만 다른 쪽에서는 가뭄입니다. 작게는 윗마을과 아랫마을, ጭ꽁에서 윗마을의 피해를 없애려고 제방을 딱 풀려고 하니까 아랫마을에서 자경단 결성해서 밤새 이렇게 지키고 그런 것들이 보였죠. 근데 좀 더 나가면 지역적으로 인더스강 상류와 하류에서 ጭ꽁 상류와 하류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국가 규모로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 이디오피아와 하류, 수단과 이집트, 그 다음에 이란과 아프간 사이에서도 지금 물 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란 이쪽 지역은요, 굉장히 지금 물 부족으로 벌써 10년째 물 부족으로 굉장히 고통을 갖고 있어요. 아프간 쪽도 물이 없는데 이란 쪽은 더 심각해요. 그 지역이. 그리고 이란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게 거기가 이란에는 다 페르시아족, 뭐 이란족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폭발력이 있는 대로 성장할 수 있는 데가 그래요. 그래서 이란 파시 정권도 거기에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여기가 예민해지고 충격전도 벌어졌습니다. 또한 키르기스탄과 이 타지키스탄 사이에서도 소련 시대에 아라레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원래 인드라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무슨 옥서스 문명, 거기가 옛날 실크로드가 그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나름대로 오아시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도 거기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 정복한 다음에 여기까지 오자 하고 인도로 내려간 거죠. 거기까지 정복하고 거기서 여자 하나 하고 첩으로 들이고.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지금 굉장한 물 부족과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거 역사적으로 엮여 있다. 그런 것들 재밌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소련 공산당이 굉장히 반환경적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힘들어 이거 강조. 20년 전에 동독을 갔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사회주의 모범국이라는 동독이 이렇게 자연환경을 훼손을 시킬 수 있었나. 서독만 해도요 굉장히 친환경이에요. 자본경제는 친환경입니다. 반면에 이 공산 파시오 국가는요 반환경이에요.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ጭ꽁이 지금 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런데도 좌의 파시오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것들을 외면하죠. 이들아 늘 강조하지만 자본경제가 발전할수록 친환경이 됩니다. 자본경제와 친환경은요 결코 양립 가능한 것이지 양립 불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근본주의 환경주의자, 저는 이들을 좌의 파시오 환경론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환경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고 자본경제는 악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파시즘. 그 파시즘, 환경 파시스트. 환경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환경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세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친환경적인 이유는 자본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친환경이고 후진국일수록 반환경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친환경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경제가 발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남이에요. 강남이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홍수가 났다 그래서 예, 뭐 미국만 난 걸로 의도적인 거지 생각하는데 찐껑에서만 난 것도 아니고요. 멕시코에서도 피해를 받습니다. 멕시코의 제2의 도시죠. 과하라달라. 이거는 이제 만성적인 몬순 지역만 되면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홍수 피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거 영국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개관하고 있고 그러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파키스탄의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 이게 전세계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나는 그 인력거 끌게 어떻게든 돈 모아서 나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 딸을 사실상 어린 나이에 파는 거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13살 딸을 팔았다 이거죠. 여성 문제도 자본경제가 발달할수록 이런 문제가 약화되겠죠. 오히려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는 뭐죠? 저런 어린 여성들이 일찍 가서 교육도 못 받고 나가서 일도 못하고 애만 낳기 때문이죠. 선진국일수록 여성 권위는 권익 신장이 높아지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문제가 최우선이고 자본경제는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메콩시 파르나 괴르 파쇼 반쪽 정원 정권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권익은 높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여성의 권익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문제가 최우이고 자본경제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성 파시즘. 반대로 남성이 그렇게 생각하면 남성 파시즘이 되겠죠. 젠더 파시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여기 왜 이렇게 아랍인들이 스페인을 좋아하나 했더니 가보니까 딱 중동이에요. 사막이야 사막. 스페인 땅 상당수가 사막이에요. 딱 아랍하고 똑같아. 이 중동 지역하고 영토로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사막이에요 사막. 북아프리카와 지형이 비슷해요. 여기 인드라가 좋아하는 카르타고 유대인.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살았다 이거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북아프리카 자기들의 고향으로 여기는데 카르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우디 메카에서도 이것도 이슬람들에게 불벼락을 날렸다 이렇게 또 이상한 종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우디 메카에서도 많이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심지어 UAE 이번에 브릭스 국가로 간 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사막에도 홍수가 날 정도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가 과달라하라입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도 엄청난 폭풍이 있었고요. 다 최근의 얘기입니다. 최근 한 달, 두 달 이런 브라질에서도
있었고요. 부르마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바다,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도 났었고, 이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사막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어떤 사막 축제를 하는데 다 진흙탕이 됐다. 그리고 무지개. ABC 방송에서 왜 이것도 비공개로 돌렸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쿠이, 타이완. 별 피해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울라, 이건 광동성. 이쪽은 뭐 어차피 이 지역은 중국 남부의 집 구조는 보면 1층에는 사람이 안 살게 만들었다. 워낙 습하기 때문에 중국 집 구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1층에는 사람이 안 살고 2층부터 살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1층이 습해서 못 자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종주의, 반일 감정, 빤중 감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게, 맹꽁 시파르나 쭝꽁의 핵심 관료들은 다 미리 다 대피했을 거란 얘기죠. 당하는 건 중국의 시민들이지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종주의다 이거예요. 일본에 지진이 났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부터 굉장히 파시스트다, 인종주의자다, 그런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저 분명히 강조할게요. 지진이나 태풍 피해로 해서 꼴 좋다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본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파이널 파시스트, 발정미당, 이 자유 파시스트는 그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파시스트인 겁니다. 매우 위험한 사이코패스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김태우.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 문화, 역사, 종교. 아이네라가 지난번에 뭐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다 지워버렸고요. 후보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분은 라리가 팬이신 거 인정하셨고, EPL은 미터마, 라리가는 쿠버. 쿠버가 요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국대 경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대에서 뭘 하건 군면제를 하건 말건 전 관심이 없고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 정도 관심이 있고, 한국인이나 한국 축구 선수라고 해서 다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명은 좀 특이하게 좀 주목하는 선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 황인범 선수라고, 이 친구가 좀 특이해요. 뭐냐면 러시아의 축구 리그에 가 있다가 그리스로 있다가 이번에 또 세르비아로 갔어요. 그래서 또 EPL 챔스리그에 또 나가요. 이쪽 동부리그 쪽으로, 동유럽 쪽으로 도는 또 한국 선수들은 또 인상적이고, 그다음 황인범 축구가 약간 이강인하고 조금 다르면서 이강인하고 비슷해요. 뭔가 하여튼 간에 황인범 선수는 골 넣는다든가 패스 같은 어떤 스트레스는 안 쌓아도 게임은 하여튼 간에 재밌게 하는 친구예요. 강인이처럼. 강인이한테 인들아 요구하는 게 스탯 같은 거 필요 없다. 한 게임 나와서 이렇게 하나 타율 압박하는 거 하나 보여주면 된다 라는 것처럼 황인범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흥미롭게 보는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한테는 그 친구가 어시스트하건 골을 넣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이라고 해서 꼭 관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국대 팬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비스마. 어쨌든 중요한 건 토트넘, 이건 축구 관심 없는 사람도 어쨌든 국대 경기 끝나고, 빨리 국대 경기가 끝나고 9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PL 리그가 재개돼서 중요한 게 라이벌전이 있습니다. 토트넘하고 아스날 경기가 있고, 그 다음 경기가 토트넘하고 리버풀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포스 감독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지금 찬양 일색이지만 이 두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영국 축구팬도 냄비거든.
순식간에 그냥 포스 감독 잘라라, 손흥민이 한물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 좋게 되면은 이제 역시 포스 감독 최고다, 손흥민은 역시 월클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빨리 9월 말이 됐으면 좋겠네요. 추석이네요. 어쨌든 지금 평가는 아직 섣부르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4경기만으로는 어쨌든 토트넘 경기 보는 게 즐겁습니다. 자, 이전엔 정말로 나는 안 봤어요. 하이라이트도 안 봤어. 나는 토트넘 경기. 눈 버려요. 안구를 썩게 만드는 경기였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2시 41분.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평일에 심야 시간까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끝으로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다들 주무시네요. 닥서클님,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어르신도 잘 챙겨주시고, 본인 건강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무덥습니다. 엘니노 현상으로.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